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약하는 두 종목, 밀리의 서재와 IMT가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결과 중심으로 청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공모주 슈퍼 위크이죠. 6종목이 청약을 하는데요. 밀리의 서재부터 신한스펙 11호까지 5종목이 청약 일정이 겹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두 종목인 밀리의 서재와 IMT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청약을 하고요. 증거금은 목요일에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환불기간은 이틀인 청약입니다. 그리고 상장하는 날이 9월 27일에 밀리의 서재가 예정되어 있고 IMT는 10월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IMT 상장일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유안타증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10일이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두 종목이 상장하는 날 다른 종목이 같이 상장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다음 주 청약하는 종목들을 정리하면서 상장 일정은 계속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부터 보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IMT는 기관 경쟁률이 754대 1, 의무 확약 비율은 22.2%였습니다. 그리고 밀리의 서재는 기관 경쟁률이 619대 1이었고 의무 확약 비율은 5.8%였는데요. 기관 경쟁률이 어느 정도로 나와야 괜찮은 수준인지 아직까지 조금 애매하지만 여하튼 의무 확약 비율과 기관 경쟁률을 고려해보면 IMT 수요 예측 결과는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 밀리의 서재는 그럭저럭 양호한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관 투자자 납입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기관 경쟁률이 나온 종목이 4종목이 있습니다. 4종목의 경쟁률을 보니까 600에서 700대 1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4종목을 평균해 보니까 694대 1이더라고요. 그래서 700대 1 이상 나오면 기관 경쟁률이 높은 종목, 그리고 600대 1 이상 나오면 그럭저럭 괜찮은 종목,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여하튼 표본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기준선을 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종목 의무 확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텐데 먼저 IMT부터 보겠습니다. 수량 기준으로 확약 비율은 22.2%였고요. 건수 기준으로는 25.2%였습니다. 3%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은 건수가 수량보다 약간 비율이 적게 나오는데 이 종목은 특이하게도 건수가 비율이 3%더 높습니다. 그래서 적은 수량만 신청했던 소규모 기관들도 의무 확약을 적극적으로 신청을 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리의 서재는 수량 기준으로 5.8%, 건수 기준으로는 4.5%인데요. 여기는 IMT와는 반대로 많은 수량으로 청약을 신청했던 기관 몇 군데가 의무 확약을 적극적으로 신청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의 의무 확약을 비교를 해보면 IMT 쪽이 확실하게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한 종목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워밍업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IMT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IMT는 반도체 표면에 이물질이 붙어 있는 것을 제거하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기관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비결이 이 회사가 만드는 장비가 차세대 반도체 생산에 대응하는 장비라서 인기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요즘에 반도체 시장의 최대 큰 손인 엔비디아 반도체 물량을 누가 더 많이 수주할 수 있느냐 하면서 주목받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HBM이라고 해서 고대역 폭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디램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미래 먹거리라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세정 장비를 IMT에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큰 점수를 받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받는 회사인 것은 확실한데 아직까지 실적은 조금 아쉬운데요. 20년부터 22년까지 매출은 매년 늘어났지만 순이익 기준으로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작년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였지만 올해 상반기는 다시 적자로 전환하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미래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유사 기업들과 밸류를 비교해 보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가격은 상단 가격을 초과했는데요. 2,000원 초과된 14,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니까 14,000원을 신청한 비율이 15% 정도 되고 14,000원을 초과한 비율은 74%입니다. 그래서 청약 참여했던 기관 대부분이 공모 가격을 14,000원 이상으로 써냈기 때문에 공모가가 14,000원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T는 이번 IPO로 221억 원을 모집을 하고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102억 원입니다.
총 모집 수량은 158만 주입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39만 5천 주가 배정되고요. 청약 주관사가 두 곳인데 메인 주관사가 유안타증권입니다. 27만 6천 주가 배정이 되었고요. 일반 고객은 6천 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증거금은 4,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브 주관사가 유진투자증권인데요. 약 11만 9천 주가 배정이 되었고 청약 한도는 11,000주입니다. 그리고 두 증권사 모두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가 되고요. 균등 청약만 참여하신다면 10주를 청약하면 되고 증거금은 7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안타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3,000원, 유진투자증권은 2,000원 받고 있습니다. 의무합격 비율 22%를 감안하면 상장일에 유통되는 물량이 302만 주가 되는데요. 전체 주식의 38%가 상장일에 유통됩니다. 최종 배정에서 의무합격이 조금 더 늘어나서 유통 물량이 30%대 중반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유통 물량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물량이 171만 주로 공모주주 물량보다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기존 주주의 명단을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들이 물량을 10%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물량은 개인 주주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4만 7천 주 정도를 보유한 개인 주주도 있는데요. 여하튼 이 종목은 기존 주주가 많은 편이고 기존 주주 중에서도 개인 주주 물량이 꽤 됩니다.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상장일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통 물량이 발목을 조금 잡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신고서를 보니까 전환사채와 우선주로 투자를 했던 재무적 투자자의 취득 가격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1,681원입니다. 공모 가격이 14,000원이니까 공모가 거의 10분의 1 수준인데요. 투자 시기가 2014년, 2017년으로 시간이 꽤 오래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물량이 상장일에 얼마나 나오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기존 주주 취득 가격도 조금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IMT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번에는 밀리의 서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 가격이 상단 가격인 23,000원으로 결정되었고요. 청약 참여한 기관의 60% 정도가 상단 가격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39%가 상단 가격을 초과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모가는 자연스럽게 상단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IPO로 모집하는 금액은 345억 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866억 원입니다. 밀리의 서재는 유사기업으로 미스터블루와 예스24를 선정을 했는데요. 워밍업에서도 비교를 해보았지만 오늘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스터블루는 오늘 기준으로 PER이 16배이고요. 예스24는 44.7배입니다. 밀리의 서재는 공모가 기준으로 PER이 18.2배로 상장하게 되는데요. 일단 미스터블루보다 PER이 약간 높지만 예스24에 비하면 그래도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기준 밸류가 크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하튼 수요 예측 결과가 그래도 양호하게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밸류는 참고만 할 생각입니다. 밀리의 서재는 이번 IPO로 150만 주를 모집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 37만 5천 주가 배정되었습니다. 청약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고요. 청약 한도가 3만 6천 주인데 풀청약하시려면 증거금이 4억 1,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이고요. 증거금은 11만 5천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의무합격 비율을 감안하면 상장일에 유통되는 물량이 197만 주인데요. 전체 주식의 24% 정도가 유통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존 주주 물량이 53만 주로 약 6%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모가 기준으로 유통금액이 450억 원 정도 됩니다. 기존 주주의 물량은 전부 기타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주주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소액 개인 주주를 기타 주주로 분류를 하거든요. 일단 재무적 투자자들은 유통 물량을 줄이려고 전부 보호 예수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주주 물량이 꽤 풀린다는 게 약간의 리스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상장일부터 행사될 수 있는 스톡옵션 물량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약 31만 주로 전체 주식의 3.8% 비중입니다. 행사 가격도 1,500원, 3,000원이거든요. 공모가 거의 10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스톡옵션 상장일에 대부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에 이 물량을 더하면 28%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유통 물량이 30%를 넘지는 않으니까 유통 물량이 단점인 종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기존 주주 물량도 전부 개인 주주이고 스톡옵션도 개인 주주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주주 물량을 너무 많이 보유한 상태로 상장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두 종목 모두 저는 균등 청약은 해볼 생각입니다. IMT가 유안타 증권만 주관을 했다면 청약을 패스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래도 서브 주관사가 있으니까 유진투자증권으로 청약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안타 증권으로 청약 많이 해주시길 바라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청약하는 한싹과 레뷰코퍼레이션을 제가 일요일 아침에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두 종목도 은근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례 청약할 종목은 이 두 종목의 수요 예측 결과까지 같이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저처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일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